민주언론시민연합 아시죠 다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최근 종편 모니터로 한 달 내내 조국 의혹만 다룬 종편이 놓친 것이라는 기사가 며칠 전에 떴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 후원자 중에 한 명이긴 한데요. 민원연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구독해달라고도 했지만 이런 데에 힘을 합쳐야 됩니다. 물론 안 좋은 그런 기사들, 안 좋은 소식들도 저희가 알아서 뭔가 이렇게 따로 기억하고 또 그런 것도 알릴 필요가 있지만 또 좋은 중요한 이런 기사들 많이 알려야겠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보고서 7명의 청문회 후보자 중 조국만 다룬 종편 9월 9일자를 통해 8월 9일 청와대의 장관급 인사 개편 발표 이후 2주간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청문회 대상 장관급 인사 7명 중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 4주 차에 진행된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해 청문회 후보자 대담과 조국 장관 관련 내용들을 총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종편이 조 장관에 몰두하는 동안 다른 사회적 사안은 놓치지 않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게 기사죠. 청문회 후보자 7명의 개별 대담 시간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3, 4주 차에도 1, 2주 차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 2주 차에 등장한 청문회 후보자 7명 관련 2,924분의 대담 중 조국 장관 관련 내용은 2,910분으로 약 99.5%를 차지했습니다. 3, 4주 차에도 조 장관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 5,556분의 대담 중 5,543분으로 약 99.8%였습니다. 결국 4주를 통틀어 7명의 청문회 후보자 관련 대담 8,480분 중 8,453분, 약 99.7%가 조국 후보자 관련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3, 4주 차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은 4주간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단독 주제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부 이게 다 조국 장관한테로 향한 거죠. 1, 2주 차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체 방송의 절반을 넘었던 TV조선이 3, 4주 차엔 89%를 넘겼다고 합니다. 보시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내용은 1, 2주 차에는 전체 방송의 약 38.5%를 차지했지만 3, 4주 차에는 약 77.5%로 2배 이상 상승했는데요. 전체 방송의 약 54.9%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몰두했던 TV조선은 3, 4주차 통계에서는 약 89.6%로 수치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압수수색 동시에 등장한 3주차에 가장 많은 대담, 딸과 관련된 의혹과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이 집중적으로 등장을 한 게 2주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 청문회 등이 진행되면서 현장 생중계로 인해 전체 방송 시간이 줄어들어 자연스레 대담 시간도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3, 4주차에도 정책, 비전 검증은 0.2%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압수수색의 기타 비중은 49.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책, 비전 검증, 도덕성 검증, 기타로 나눠 분류한 결과에서 1, 2주차와 비슷한 결과와 크게 다른 결과가 동시에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4주 내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정책, 비전이 시대에 부합하는지는 종편 시사대담을 통해 검증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올인한 종편은 노동자 사망 사고에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져야 될 내용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모니터 기간 동안 있었던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의제들은 종편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8월 13일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근무 중이던 청소노동자가 9일 휴게실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더위를 피할 방안이 전혀 없고 심지어 창문도 하나 없는 간이 공간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요. 이후 8월 19일에는 고 김영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는 JTBC 뉴스온 3분, MBN 아침 매일경제 1분간 아주 짧게 소개된 것이 전부고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는 11개 프로그램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앞에서는 한일관계, 국정농단 판결도 무의미했는데요. 8월 22일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재판으로 불리던 국정농단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진행됐는데 이 판결을 파기환송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을 뇌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2심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 범죄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고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구속될 가능성도 주목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는 4주간 총 416분간 다뤄졌고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은 236분에 그쳤다고 합니다. 또 지소미아 중단 관련 대담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한 게 또 위에
조국 법무장관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한 청와대 결정 아니냐, 약간 이런 내용들이 또 되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일 관계와 관련된 내용마저 조국 법무장관과 연결지어서 해석한 거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민원연에서 최근에 이렇게 JTBC 뉴스온,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신통방통, 이것이 정치다, 그다음에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뉴스탑 10, 정치데스크, MBN의 뉴스와이드, 뉴스앤이슈, 뉴스 빅5, 아침엔 매일경제,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해서 2019년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이걸 조사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진짜 기사로서의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도 않는 그 받아적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잘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준 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공유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다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허물조차 침소봉대하여 국민들에게 불신과 의혹을 심어주는 모습이 너무 두렵다고 할까? 검찰 권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것을 견제할 세력이 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할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주장을 늘어놨는데요. 저 주장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상 청년 인재 영입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당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오영환이가 늘어놓는 답변들을 보니까 마치 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괴리된 현실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발언을 늘어놓는 사람이 인재영입 5호였던 오영환이 외에도 인재영입 2호였던 원종건 역시 비슷한 답변을 늘어놨습니다. 원종건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국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런데 책임을 묻는 검찰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검찰이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수사했느냐 반문해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아니,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입장을 물었으면 조국이 무슨 잘못을 했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으로 터무니없게도 언론과 검찰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에 책임을 돌리는 저러한 행태, 지금 조국 일가와 문재인 정권의 3대 비리 의혹 게이트 하대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즉 저희 이야기는 민주당이 영입한 청년 인사들 역시도 참신한 인재가 아니라 기존에 민주당과 동일한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이 잘못한 행태에 대해서도 입 한번 뻥끗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발언을 늘어놓는 민주당의 인재 영입에 대해서 타 정당들이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올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이 전략적으로 영입했다는 이 청년 인재들의 분별력이 없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청년 부대변인이 즉각 논평을 내고 다음과 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오영환이가 조국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당시 학부모들이 하던 관행이라고 말했다. 작은 허물이라고 지칭하며 언론 탓, 검찰 탓을 했다며 어느 학부모가 관행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한단 말인가? 조국 비리가 정녕 작은 허물인가? 관행이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서 원종건의 언론 인터뷰까지 인용해가며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모습, 그리고 원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남 탓이 그간 보아온 민주당의 모습과 판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황교안 청년 부대변인은 민주당에서 국민을 대변할 인사가 아닌 내로남불 사고방식과 진영 논리에 충실한 사람들만 데리고 온 모양이라며, 그렇다면 충분히 인재 영입이 성공한 것이 맞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비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한편 바른미래당 역시 논평을 통해 오영환의 발언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인가라며 관행과 불법도 구분 못하는 도덕 불감증 정당에 어울리는 탁월한 인재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자를 썼습니다. 예. 제목 제자가 아닌 재앙 제자를 써서 야. 사람이 불러일으키는 재앙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문재양이 나오죠. 또 예. 이어서 불의를 합리화하는 죄의식이 없는 특별한 인재라며 국민 정서와 법에 반하는 못된 관행만 배운 사람을 영입할 생각이라면 인재 영입이라고 솔직히 고백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수당 역시 논평을 통해 훌륭한 젊은이를 불러와 불의와 불공정의 홍위병으로 활용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참으로 처량하다며 민주당의 인재 영입 기준은 불공정과 불의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결국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을 살펴보니 썩어있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젊은이들을 추악하게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 얄팍한 문의로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말기 바란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에 민경욱 의원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입만 여시면 속 시원한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의원인데요. 이 민경욱 의원이 본인 계정의 SNS를 통해서 오영환의 발언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엑스맨이 너무 일찍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다며
땡큐라고 기쁜 마음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사실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을 한 이 청년들의 발언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조국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20대 젊은 남성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바로 민주당의 인재 영입 인사들의 저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인식과 세상에 대한 분노와는 거리가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런 민주당이 인재 영입한 청년들의 발언이 결국 자유한국당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사실 그 오영환이라는 사람이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그 기자들한테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이 문자들이 있어요. 엠바고 걸려서 들어오는 문자에 키워드는 영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도대체 무슨 영웅일까? 또 좌파 쪽이니까 뭐 자기네들이랑 관련된 무슨 사건에서 있었던 영웅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소방관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불을 끄다가 혹시 부상을 입으셨거나 뭐 이런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재 영입을 하면서 티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이면서 소방관이면서 이렇게 땡긴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평생을 소방관으로서 화마와 싸우면서 진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방관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실제로 소방관 경력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소방관마저도 그만둔 사람 그리고 이게 보면은 상당히 유명인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데려와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 이 소방관들의 처우라든지 대한민국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국을 수호하는 얘기를 했다. 저는 이게 정치 문법에서도 전혀 맞지가 않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인재 영입이라고 해가지고 출마시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천 준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보통 야 당신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가슴 설레고 좋을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정치인이 된다니. 실제로 이분들 얘기를 보면은 뭐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 사람들한테 공천 주겠다라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민주당뿐이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혹시 이 사람들이 이 오영환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얘기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홍석기 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오영환을 비롯해 이 원종건 씨의 인생이 참으로 측은해집니다. 이들 역시도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누가 봐도 불이한 것이 명백한 조국 사태를 사실상 조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윤석열 검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그 수사의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검찰 개혁이 윤석열 검찰에 의해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저 사람들은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수사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이 완성되게 된다면 대한민국 검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가슴에 금배지를 달아보려고 하는 듯이 민주당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여 청년으로 보여주어야 할 그러한 패기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원종건 씨 그리고 오영환 씨 이제 그만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훌륭한 청년들을 자신들의 홍위병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날선 비판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